어머님처럼 비린내 나는 인간은 처음이야. 손톱 밑까지 썩은 냄새 풍기는 년이.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 5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 머리 위로 멸치젓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 4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단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 있다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분향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테인리스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멸치젓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해졌고 오직 은하의 손에 들린 통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하의 목소리가 분향소 전체를 갈랐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멸치젓 특유의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짭조름한 액체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처럼 비린내 나는 인간은 처음이야. 손톱 밑까지 썩은 냄새 풍기는 년이. 젓갈이 제 상복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단까지 젖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까지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문객 5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하의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자 변호사 배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더니 은하 뒤편의 휴대폰을 힐끗 보고는 제게 눈짓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유 원장과는 자정에 상담실에서 뵙죠. 유 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듯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민수가 술잔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오, 이거 요즘 유행하는 퍼포먼스인가요? 신선한데요? 유튜브 쇼츠감인데?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 모친 최미자가 은하를 끌어안으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 은하는 재벌 며느리 팔자란 말이야. 이 더러운 젓갈 냄새 나는 집에서 고생할 애가 아니라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은하 뒤편의 휴대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찍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향소를 나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 집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복 역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단톡방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천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 얼굴에 젓갈이 쏟아지는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했나 봐. 저 나이에 반성은 못하고. 영상 끝에 짧은 자막이 떴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판을 무너뜨리려는 누군가가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침 7시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단톡방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건소 위생 부적합 판정이라는 제목 아래 혜순이 젓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건소 공문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접수번호가 흐릿했고 도장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날짜 부분도 번져 있었습니다. 혜순이 젓갈 이제 끝이네. 악취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다던데? 역시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모친 최미자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은하 챙기셔야죠. 저런 더러운 사업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귀가 멍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10분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혜순이 젓갈. 위생 불량이래.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창고 팬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가 더 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냉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5도. 정상이었습니다. 숙성 드럼을 열었습니다. 멸치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색깔도 정상이었습니다. 이상 없는데. 직원 동주가 물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단톡방 보셨죠? 응. 일단 조용히 하자. 동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통사 막내 장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냉장실 문짝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누가 이 문 열었어요. 뭐라고? 온도 센서 기록이 이상해요. 새벽 3시 20분, 3시 35분. 2번이나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여기에? CCTV는 꺼져 있었어요. 전원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배 팀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캔본 접수번호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보건소 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해당 번호 전산에 없습니다. 위조예요. 그럼, 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증거는 조용히 모아두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평판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장례식장 젓갈 사건,
그리고 오늘 위조 문서. 패턴이 보입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영업 못 하시겠죠? 폐업 생각해 보세요. 좋은 조건으로 부지 인수 상담 드릴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주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녁 6시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해순이 젓갈 공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온도계가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문을 닫았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사진이야. 배 팀장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보세요. 이 사진, 어제 새벽 3시 30분에 찍혔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문 열고 사진 찍고 오늘 올린 거예요. 신고해야 하나? 아직은 아닙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소란만 커집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단톡방 봤어. 다 거짓말이잖아. 알아.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거짓말이 퍼질까요? 새벽 4시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내일 보건소 실사 나온대요.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밤 9시 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순 어르신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천 서부경찰서입니다. 손자 진우 관련 유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익명 신고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손자분 어디 계십니까? 학원에서 오고 있을 시간인데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5분. 진우는 9시 20분에 학원 셔틀에서 내렸어야 했습니다. 집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 진우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절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학원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없었습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갔습니다.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석 테이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진우야,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맨발이잖아요. 진우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전화, 왜 안 받았어? 아, 배터리 나갔어요. 충전하려고 편의점 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팠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공방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혜순 어르신이십니까? 네. 손잡은 확인됐습니다. 해프닝이네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나이든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런 신고가 반복되면 대기 요주의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아동방치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요주의 가정? 아동방치? 저는 방치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고요. 조심하세요.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모친 최미자였습니다. 어머님, 이러니까 애가 방치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키워야 해요. 재벌 며느리 우리 은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이제 진우는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팅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허위신고 당했습니다. 손자 유괴신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통화 내역, 신고 시간, 모든 것 기록하세요. 증거입니다. 진우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 거예요. 응, 그래. 엄마는 할머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 좋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위조 문서, 조작 사진, 그리고 이제 허위 신고. 다음은 무엇일까요? 새벽 1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서비스 신고입니다. 각오하세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삐삐삐. 이산화탄소 경보음이 귓속을 찔렀습니다.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공방 관리 앱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숙성실 이산화탄소 농도 위험 수치. 손이 떨렸습니다. 숙성실 드럼 6개, 300만 원어치 멸치젓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공방까지 10분 거리.
평소엔 15분 거리였지만 새벽이라 차가 없었습니다.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공방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불안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는 순간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마저 꺼졌습니다. 왜? 손전등을 켰습니다. 공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만 텅텅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삐 경보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숙성실로 달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드럼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뚜껑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손을 뻗는 순간 툭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을 뒤덮었습니다. 손전등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정전? 분전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주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단기 레버에 기름때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여기를...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휙!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을 휘둘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숙성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도에서 9도로. 제발. 무정전 전원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켰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팬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온도가 오른 배치는 폐기해야 했습니다. 드럼 2개, 1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이고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냉장 플러그는 말이죠. 운명처럼 딱 빠지기도 하죠. 신기하죠?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저요? 방금요. 지나가다 불 켜진 거 보고 들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방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경보받고 왔습니다. 그는 분전반을 살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단기 레버를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치고는 너무 정교해요. 장서연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온도 로그 확인했어요. 새벽 3시 15분 누군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껐어요. 그리고 3시 20분 차단기를 내렸어요. 누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예요. 복제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그냥 고장 아닐까요? 기계도 늙으면 말 안 듣죠. 배 팀장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민수 씨, 새벽 4시에 여기 왜 오셨죠? 그냥 산책이요. 새벽 산책. 이 외진 곳에?
장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숙성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수가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배 팀장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원산지 단속 나갑니다. 중국산 쓰시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8시 중계상이 멸치를 배달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10개였습니다. 평소처럼 국내산 멸치를 주문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멸치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비볐습니다. 이상한데? 조직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물렁했습니다. 국내산 멸치는 단단했습니다. 탱글탱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수역 공판장 전표를 확인했습니다. 로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KR 2024-1234. 하지만 실제 멸치 포대에는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CN 2024-5678. 중국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걸 썼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었습니다. 영업정지였습니다. 동주야. 직원 동주가 달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 계약 해지 공문 보내. 네. 그럼 이번 달 물량은요? 이번 달 물량이 필요했습니다. 납품 계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쓸 수 없었습니다. 상관없어. 국내산 아니면 안 써. 동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손해가 큰데요. 손해봐도 돼. 원칙은 지켜야 해. 오후 1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순이 젓갈 대표님이시죠? 네. 악취 민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악취 민원이요? 네. 인근 상가에서 접수됐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OK 상가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건들건들한 말투였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민원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어때요? 귓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치로 확인하죠. 정식 절차로.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구청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렇게 고지식하면 사업 못해요. 목소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장서연이 측정기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악취 지수 측정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구청 기준 이하면 민원 자체가 무효예요. 걱정 마세요. 장서연이 공방 주변을 돌며 측정했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습니다. 기준치 훨씬 이하예요. 이건 악의적 민원입니다. 보고서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엄마, 나 토요일마다 나가야 돼. 어디? 며느리 은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젓갈은 그렇게 지키시면서 손자밥은 왜 못 챙기세요?
은하야, 그게 무슨. 진우가 어제 편의점에서 라면 먹었어요. 할머니가 밥도 안 챙겨줬다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으면 애를 맡기면 안 되죠. 우리가 키울게요. 은하가 진우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진우야. 엄마랑 가 있어. 진우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토요일마다 제가 해결하고 있어요. 뭘?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도연이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너무 넓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식이 때로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산다. 손으로 만든 게 진짜 효도다. 그 말들이 은하에겐 족쇄였을 것입니다. 힘든 내색 안 하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게 오히려 오해를 키웠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구나.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케이 상가 남자였습니다. 대표님, 생각해 보셨어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또 민원 들어갈 텐데요. 이번엔 소방서예요. 소방 안전 점검. 준비 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협박 전화 왔습니다. 녹음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증거 쌓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촌 결혼식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지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혜순이 젓갈. 영상 봤어? 장례식장에서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창란젓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가 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은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찰랑. 차가운 액체가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창란젓 특유의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 그 손톱 밑에 낀 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위생불량 판정 받은 주제에 비효과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최소 10여 대의 휴대폰이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송출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라이브 켜졌어요. 젓갈이 제 한복 저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갈색 얼룩이 하얀 천에 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숨을 죽인 척하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모친 최미자가 달려와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은하는 재벌 며느리 팔자라니까. 이런 더러운 집안에서 고생할 애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라도 단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옆 테이블 장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실시간 조회수 3천, 4천 넘었다. 아들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빨리. 응.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제 팔을 끌어 일으켰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전문 카메라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혜순이 젓갈 대표님, 위생불량 판정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며느리 학대 의혹은 사실입니까?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비켜주세요. 도연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엄마, 저쪽 문으로.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뒤에서 장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세무조사팀 출동합니다. 준비 잘하시길.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장도윤이 냉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세무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상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 5대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도연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을 지났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들도 지나갔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차 2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따라와? 괜찮아요. 제가 뿌릴게요. 도연이 갑자기 우회전했습니다. 이면도로였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 차들이 신호에 걸렸습니다. 후. 숨을 쉬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제가 주변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5분 후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토요일마다 제가 뭐 하는지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응? 급식소 가요. 아빠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10년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몰래. 그래서 저도 하기로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 팀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영상 벌써 10만 조회수 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내일 자정 상담실로 오세요. 모든 걸 뒤집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건물 옥상에 뭔가 반짝였습니다.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빈소 맞은편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배 팀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서연도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여러 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배 팀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최소 10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 보건소 재점검 결과서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보건소 재점검 결과 마이너스 적합, 접수번호가 선명했습니다. 2024-GH-8472 QR코드도 찍혀 있었습니다. 스캔하면 보건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진짜 코드였습니다. 단톡방에 돌던 건 위조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 해썹 불시점검 보고서입니다. 해썹 불시점검 보고서 마이너스 전 항목 적합.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검사관 서명도 있었습니다. 위생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류, 배 팀장이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강화일보 기사였습니다. 강화 노인 급식 10년 익명 후원자 정혜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소에서 밥을 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 급식소 총무 김영철 씨였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도 상담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저분이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어요. 급식소 총무였어요. 어머님이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하셨습니다. 은하가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배 팀장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방 출입 기록입니다. 엑셀 시트였습니다. 날짜, 시간, 카드키 번호가 빼곡했습니다. 새벽 3시 22분, 새벽 3시 28분.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번호 9978. 장도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상담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카드키, 장도윤 씨 비서실에서 발급받은 겁니다. 장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배 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민원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상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 장도윤 씨 측근입니다. 통화 기록 추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서류, 위조 문서 제작자 추적 결과입니다. IP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 정보도 있었습니다. 장도윤 씨 회사 사무실입니다. 장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민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오, 정의는 이긴다. 역시 세상은 공평해. 근데 형, 왜 그랬어? 장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을 너무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가격 협상이 아니었어요. 장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취였습니다. 평판을 무너뜨려서 헐값에 공방 부지를 사려고 했죠.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배 팀장이 7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허위 유괴 신고 역추적 결과입니다. 신고 접수 시간, 발신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자 시집 근처 공중전화입니다.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재벌이야. 재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민수가 난감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재벌이라고 법 위에 있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도 쓰고 싶어요.
배 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7조 명예훼손죄.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0조 허위신고죄. 징역 5년 이하.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짜 무겁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실이 길을 찾았구나. 은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갚겠습니다. 손해배상 전부 갚겠습니다. 배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르신, 고소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가족이잖아.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 은하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개 사과,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거짓으로 퍼뜨린 모든 것 바로잡아.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벽 1시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출입 센서 로그, 전류 기록, 무정전 전원장치 리포트였습니다. 배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엑셀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22분, 3시 28분. 두 번이에요. 그게 뭔가요?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입니다. 누군가 공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배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공방 밖 골목 카메라입니다. 구청 것이에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3시 15분. 검은색 승용차가 공방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차 누구 겁니까? 장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회사 차예요. 그때였습니다. 장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지금요? 배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급해서요. 장도윤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배 팀장이 노트북을 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요? 파일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화면을 봤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지우고 있어요. 누가요? 원격 접속이에요. 장도윤 씨 회사 IP에서. 장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지금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배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막아야 해요. 백업 파일도 지우고 있어요. 안 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도 동기화되어 있어서 삭제되면 같이 사라져요. 장서연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빠, 당장 멈춰.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팀장이 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쳤습니다. 연결 끊어야 해요. 비밀번호 바꾸고. 화면에 팝업이 떴습니다. 파일 삭제 중 마이너스 73%. 안 돼, 안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서연이 장도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장도윤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증거인멸이 뭔 짓이야? 배 팀장이 장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장도윤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일 삭제 중 마이너스 89%. 제발. 배 팀장이 다른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미친 듯이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USB 백업이 있어요. 제 가방에. 장서연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안쪽 주머니. 없는데요? 분명 넣어뒀는데. 배 팀장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모두가 장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장도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거요? 그가 바닥에 USB를 던졌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오빠. 장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팀장의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파일 삭제 완료 마이너스 100%.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끝났네요. 장도윤이 웃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왜 이러세요? 사업이에요. 감정 없이 하는 거예요. 장민수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이건 좀 심한데? 민수들도 이런 건 안 해. 그때 배 팀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도윤 씨. 네. 저도 사업 배웠어요. 감정 없이. 배 팀장이 다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록체인 백업 아세요? 뭐? 삭제 불가능한 백업이에요. 분산 저장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지워도 수백 개 서버에 남아있죠.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증거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IT 전문 변호사거든요. 당연히 대비했죠. 장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도윤 씨가 한 행동. 배 팀장이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전부 녹화됐습니다. 이제 형법 제355조 증거인멸죄가 추가됩니다. 징역 5년 이하. 장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벌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장서연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빠가 완전히 선 넘었어요. 저는 장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부지가 필요했어요. 10억짜리 땅을 3억에 사려고. 그게 사람 인생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나요? 장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배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합의 아니면 고소. 합의하면 손해배상. 고소하면 감옥.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인멸 현장입니다. 영상 있습니다. 장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제발. 다음 날 오전 10시 배 팀장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보여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 팀장이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유언장 초안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니요. 배 팀장이 유언장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정혜순이라는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필체는 지읒 받침이 길게 내려갑니다. 이건 짧아요. 그리고 날짜를 보세요. 2023년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은 그날 입원 중이셨어요. 병원 기록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증인 서명도 이상합니다. 여기 적힌 김철수, 이영희. 이분들 실존 인물이지만 그날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출입국 기록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도장 날인 위치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해요. 은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건 위조잖아요. 네. 명백한 위조입니다. 배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공증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 번호 2024-0-1532 확인 가능합니다. 은하가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그건 어르신만 아십니다. 개봉은 어르신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은하야. 은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은하 옆에 앉았습니다. 은하야, 내가 나를 미워해도 된다. 어머님, 하지만 아이 앞에서 뿌린 말은 칼처럼 남는다. 진우가 들었어. 내가 나한테 젓갈 퍼부을 때 그 말들 다 들었어. 은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때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장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장도윤이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거래 조건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손해배상도 하겠습니다. 공방 피해액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손해배상금 500만 원. 거래가 정상 시세로 조정. 위조 문서 사과문 게재. 이걸 지키시겠어요?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장서연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품질 TF 꾸렸어요. 다음 주부터 현장 지원 들어갑니다. 온도 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 드릴게요. 무상으로요. 고마워요, 서연 씨.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상생특가. 이름은 민수딜 화해 에디션. 모두가 이기는 거래. 어때요? 모두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최미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미자 씨. 최미자가 저를 봤습니다. 재벌이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재벌이든 아니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해야죠. 최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지르지 않았습니다. 배 팀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고소는 취하하시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부로 취하할게요. 조건이요? 공개 사과. 제대로 된 사과. 단톡방에 올라간 모든 거짓말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해요. 그리고 진우한테도 사과해야 해요.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해줘야 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요. 아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나도 할 말 있어. 도연이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토요일마다 뭐 하는지 알아?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급식소가 10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빠 이름으로 봉사해. 아빠가 못다한 일이라고 하면서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자랑이 되니까.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아, 엄마, 이제 말해도 되지? 응. 은하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이제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은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배 팀장이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상속 설계는요? 시즌2로 미루죠. 스포 방지 차원에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장민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단톡방 이름은 혜순이 젓갈 팬클럽입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법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개 사과 자리였습니다. 공방 앞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거래처 사람들, 단톡방 멤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은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께 젓갈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로 평판을 무너뜨렸습니다. 위생불량이라는 거짓 문서를 퍼뜨렸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혜순이 젓갈은 위생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장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정혜순 대표님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평판을 무너뜨려 부지를 헐값에 사려고 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손해배상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서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혜순이 젓갈과 공정하게 거래하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장민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혜순이 젓갈 홍보대사 자원합니다. 민수들 인증 마크 붙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단톡방 글 믿고 수군거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젓갈 주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사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손자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우야. 진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래요. 응.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응. 우리 당분간은 따로 살 거야. 엄마 아빠랑. 싫어요. 할머니랑 살래요. 주말마다 할머니 만나러 올 거야. 약속해. 진짜요? 응. 그리고 공방에 와서 재료 씻는 법 배워야 해. 진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멸치 씻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진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하네 가족이 이사갈 준비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은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릴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응. 그리고 진우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좋은 이야기로요. 고마워. 2, 3일 후 은하네 가족이 나갔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응. 밥을 먹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직 멀었어. 공방 일은 제가 도울게요. 주말마다 나갈게요. 고마워, 아들. 그날 밤 공방으로 갔습니다. 숙성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5도. 완벽했습니다. 온도를 2도 낮췄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성 속도를 조금 늦춰야 했습니다. 드럼 안에 젓갈이 고요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린말도 가라앉겠지. 시간이 지나면 소금과 생선처럼 사람의 마음도 제 맛을 찾을 것입니다. 드럼 뚜껑을 닫았습니다. 숙성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 우리 가족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봤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혜순이 젓갈 팬클럽. 장민수 오늘 젓갈 주문했어요. 민수들 만족. 장서연 내일 공방 갑니다. 온도 센서 점검할게요. 은하 어머님 잘 주무세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도연 엄마 사랑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잘 자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젓갈처럼 발효의 시간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숙성실 온도계는 오늘도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럼 안에서 멸치와 소금이 시간과 함께 익어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발효되는 거겠죠. 비린내도 쓴맛도 언젠가는 깊은 감칠맛으로 변할 겁니다. 혜순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